대통령이 그날 아침부터 4시 10분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실습이라고 하던데 실습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4시 10분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오후 5시까지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예. 저 제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는 실제 세월호 상황을 파악해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죠. 그러면 네. 그날 세월호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는 진짜로 없었던 거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000톤 이상인가 되는 배에는 이 영상 장치가 달려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배들이. 그래서 이 BVR이라고. 배에서 네. 이 영상을 찍으면 그게 그대로 청와대 벙커 안에 그 영상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 때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쫙 누르면은 거기에 딱 확대돼서 거기에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방에 대통령도 안 가보고 비서실장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안 내려가고 예. 이 국정조사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몇 가지 그 단상을 거둘 수 있는 영상을 보기로 하겠어요. 먼저. AI가 터졌어요. 네네.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한 거죠. 변호하려고. 이런 분위기예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분위기. 그 배에 처음에 태운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냐 알았냐. 몰랐다고 하니까 유가족 쪽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심재철 위원장이죠. 심재철 의원은 새누리당입니다. 유가족을 퇴장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이 정부 비서실에서도 지금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가 10시에 일보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힘을 받았습니다.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만 같은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전체 준비가 보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도 2차관 갇혀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5시 10분에 동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감사원에 얘기했는데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교신록을 보면요. 사람들은 모두 선실에 갇혀있어서 바다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셨길래 대통령 가셔가지고 이 말씀이요.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가장 국민을 쇼킹하게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실에 갇혀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사고 발생 7시간이 다르고 어떻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를 내는 조선시대입니까? 비서실장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하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김 의원님, 실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말씀 없으시고 실장님은 사직하셔야 됩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잘 안 되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는 사실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안 주면 그만이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증인을 채택한다라고 그랬을 때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증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기관들이 자료를 잘 제출했습니까? 협조하고? 안 했죠. 거의 자료를 주지 않고 힘이 없는 기관 뭐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되는데 청와대 같은 데는 저희가 한 235건인가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뭐 한 7건인가를 줬는데 그건 거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던가요? 청와대 게시판에 있는 거 긁어갖고 주거나 뭐 이런 거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실제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은 안 하는 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내거나 새롭게 드러난 우리가 모르는 사실 있나요? 나타난 거는 아까 제가 해경 녹취록, 해경과 청와대 사이에 있어서 전화 녹취록이 왔습니다. 그것도 내일이 질인데 오늘 새벽 1시에 왔어요. 거기서 건져낸 내용이 뭐예요? 건전한 내용은 이제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거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거기 보면은 그 문제가 됐던 대통령이 계속 영상을 대통령에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라. 다른 건 제쳐두고 사진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글을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요구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가 그 며칠 동안 우리가 받은 게 이틀인가 3일간가 되는데 그 뭐 배를 언제 그 인양을 언제 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있으니까 청와대가 사실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좀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자잘한 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 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귀찮게 하냐면 무슨 서거차도에 있는 거기 파주소장님 전화번호도 물어보고요. 청와대에 얘기했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그 내용 중에 네. 혹시 새롭게 드러난 건 없어요? 전화번호 많이 물어봤다 말고? 내용 중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청와대가 하는 일이 별로 별게 없어요. 그냥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숫자만 세요. 처음에는 그 승객 숫자를 계속 승객 숫자를 세요. 나중에는 이제 구조된 숫자를 또 세요. 보고하려고 그러는 보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서 실제로 뭐 이렇게 지시해서 뭘 투입하고 빨리 자원을 집중하라고 이런 얘기는 없고요. 해경하고. 지시사항은 그게 있죠.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이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의 내용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해경 상황실로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받아 적으라 그러고 뭐 선실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한 명도 없이 하더고 해경 특공대를 파견해서 이걸 해라. 방송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그 메시지도 남이 써줬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대로.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해경하고만 청와대 사이에 한난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당연히 그렇겠죠. 해수부하고도 있을 거고 해군하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든데 해수부나 해군으로부터는 그런 게 안 왔고 전혀. 안 왔죠, 안 주죠. 그러니까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실체가 실상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별게 없는 거죠. 전화번호 물어보는 숫자 물어보고. 네, 굉장히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걸 파악하는 거군요. 뭐 어떻게 말하면 역설이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특별법 안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더더욱이 똑같이 광주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선원들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면 유가족들이 이제 버스 2대, 3대 가가지고 재판을 쭉 방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원들이 나와서 진술할 때마다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울고 막 그래요. 되죠. 네.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이렇게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퇴장시킵니다. 보통은 네, 일반 법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고 막 그런 분 한 분을 불러요. 그래서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라고. 법정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쭉 얘기를 해요. 그 유가족들의 분노, 슬픔 이런 거를 재판 안에 이렇게 안고 갑니다.